자, 안녕하십니까. 동네 꼬마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기립해서 박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꼬마 동네님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네 어디에나 있는 꼬마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돌비시티에 살고 있습니다. 저쪽 방에 계세요, 지금. 네, 저쪽 방에 못 계시고. 나가요. 네, 그게 나갈 수가 없는 게 사실 자물쇠가 1000몇 개 정도 되니까. 네. 그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요즘에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네네네. 아닌 해외로 휴가를 갈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동네 꼬마님께서 또 휴가를 못 가게 하시려고 해요. 보니까. 아니요. 그냥 즐겁게 잘 다녀오시라고 휴가 관련된 얘기 하나 가져왔어요. 아니, 동네 꼬마님 이야기 들으면 못 가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곳의 이야기인지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휴가 성수기가 이제 다가온 만큼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여행을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을에 주로 가니까. 그래서 휴가를 떠나시는 우리 귀종님들 즐겁게 다녀오시라고 이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2005년도의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30대 극초반에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봄에 이 똘비라는 분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썬팅샵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사장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일은 워낙에 많은데 직원을 추가 채용을 해준다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아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쌈박질 한번 걸판지게 하고 때려쳐버린 거예요. 때리치고 좀 쉬었대요. 쉬다가 이제 슬슬 날이 더워지죠. 초여름이 다가오고 여름 휴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혼자서 인터넷으로 막 이것저것 본 거예요. 어디 강원도가 좋겠다, 제주도도 좋은데 하다가 쭉 타고 가다가 동남아 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래, 제주도 갈 돈이면은 여기도 돈 좀 보태면 가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쪽을 보는데, 우리가 패키지를 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저 여행사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항공료에다가 호텔에다가 이렇게 관광상품 이렇게 하면 얼마구나 하는데, 머릿속에 문득 수학여행이 떠오른 거예요. 진짜 어디 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탁 내리자마자 차에다 태우고 내려 사진 찍어 다시 타 이동, 내려 사진 찍어 다시 타 반복하잖아요.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유로운 여행이면서 또 액티비티,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즐겁게도 놀고 이런 거를 조금 꿈꾸는데, 나하고는 좀 이 메이저 여행사는 안 맞다. 그러면서도 내가 영어가 아는 단어라고는 돌비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머릿속에 자동차 영업사원이 한 명 떠오른 거예요. 조금 그래도 친하게 지낸, 또 자기랑 동갑내기였고. 그래갖고 전화를 했대요. 차 아직도 잘 파냐? 하면서, 야, 너 이번에 휴가 언제 가냐? 그러니까는 모르겠다고, 뭐 때 되면 가겠지 하니까, 야, 뭐 네 휴가 계획대로 하고 나랑 같이 뭐 한 4박 5일이나 몇 박 며칠 해갖고 한번 동남아나 한번 갈래? 이게 말을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둘이서 짜옹이 맞아가지고 8월 극초반에 떠나기로 한 거예요. 모든 계획은 똘비가 한번 세워보기로 하고, 본인이 꺼냈으니까 말을. 똘비가 이제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여행사가 한국에서 비행기, 뭐 호텔 상품들을 다 예약하고 가는 것도 있지만 현지에 가서 현지 여행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지 여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틀에 짜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놀 수 있게끔 딱 조합이 돼 있길래, 야, 이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 내에 쪽지 형식인데 1대1 채팅 비슷하게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짜놔가지고 거기다 이제 문의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들을 쭉 해주면서, 뭐 이렇게 액티비티한 것들을 원하시면은 그 일정은 이렇게 빼시면 되고, 관광을 원하시면은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관광을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차량도 도와드릴 거고 쭉 얘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진짜 내가 일정을 짜면은 얘네들은 서포트만 해주는 식으로 가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에 뭐 이거 해가지고 100만 원입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메이저 여행사도 아닌 곳에 100만 원을 송금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는 건 조금 쩔리는데 하는데, 이쪽에서 하는 말이 비행기는 네가 알아서 타고 와라. 우리한테는 편명만 알려줘라. 그리고 현지에 도착하면 우리 직원이 널 기다릴 거고 그 직원 차를 타서 비용을 지불을 해라.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역시 21세기 시스템 좋다 싶어가지고 출국하기로 한 날짜에 비행기를 쫙 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지에 딱 도착해가지고 친구랑 둘이 내려가지고 그쪽에서 알려준 대로 공항 내 어디론가 갔더니 우리 깃발 들고 서 있잖아요. 딱 깃발 하나 들고 서 있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기 골비리 투어 맞냐고 그랬더니 사장님들이시냐고 그래가지고 꾸벅 인사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론가 간 거예요. 처음으로 일단은 간 곳은 어디였냐면 숙소로 갔대요. 왜냐면 도착했을 때 시간이 한 오후 2, 3시 정도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이동을 해가지고 짐을 먼저 풀고 오늘은 저녁에 자유롭게 시간 보내시고 내일부터 투어를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좋다. 그래서 일단은 호텔로 안내를 해줬는데 이 똘비가 원하는 그런 건 뭐였냐면 5성급의 의리의리한 호텔이 아니었고 그냥 잠은 편하게 깨끗하게 잠만 잘 수 있으면 그런 곳을 추천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텔인데 상당히 깨끗한 곳을 한 군데 그쪽에서 예약을 잡아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짐을 풀고 물어봤대요. 그 직원한테. 저기 저녁에 야시장도 좀 가고 싶고 바깥에 나가서 설렁설렁 구경하려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물어보니까 사장님들 뭐 따로 개인 일정은 계획 아무것도 안 세우신 거냐고. 일단은 오늘 저녁은 계획이 없다. 그냥 근처를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조금 추천 좀 해줘라. 그랬더니 그러시면요. 짐 푸시고 6시 정도에 내려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와주시게? 그러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내려오셔요. 저도 밤에 할 거 없는데 잘 됐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6시 이제 내려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야시장, 그 다음에 야시장 근처에는 뭐 어떤 번화가 이런 곳을 쭉 걸어다니면서 그쪽을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당연히 밥이랑 이런 거는 똘비가 샀대요. 몇 푼 안 하니까. 밥 사고 노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보다 한 3살이 어렸는데 목소리도 참 좋았고 그리고 막 음악 같은 거 흘러나올 때 이렇게 둠칫둠칫 몸도 이렇게 흔드는데 춤도 잘 추는 것 같고 말도 굉장히 정중했고 애가 참 젠틀하니 멋있더래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돌비 같더래요, 애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 진짜 호감이 있다. 뭘 해도 될 친구구나. 자네 진짜 고마운데 그러면은 저녁에 술도 같이 한 잔 먹자. 그래가지고 술도 한 잔 먹으면서 이 나라에서 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쭉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애가 좋더래요. 그래서 내일로 네가 오냐? 제가 계속 모신다. 마음에 든다 하면서 팁으로 한 2만 원 정도 찔러 넣어주고 호텔로 딱 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내일 아침에 일단은 내일은 액티비티가 아니고 관광을 좀 하실 거니까 짐 다 챙겨서 나오시라고. 짐 다 챙겨서 체크아웃 하시고 저랑 같이 이동할 테니까 8시까지 로비로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아침에 이제 짐 싹 챙겨가지고 체크아웃을 한 거예요. 다시 이제 가이드 차를 타고 관광을 돌아다니는데 좀 빡셌대요. 확실히 많이 걸었고 또 동남아잖아요. 덥고 습하고 땀 질질 흘리면서 돌다가 점심 먹고 오후 한 3시가 좀 넘었을 때 오늘 투어의 마지막 코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꼭 가야 되는 곳이고 정말 중요한 곳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쪽 동남아 쪽은 대부분 종교가 불교인데 여기는 이 동남아를 통틀어서 불교의 성지 같은 곳이다. 규모가 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로 기운도 좋은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현지인들도 와서 소원을 빌고 성취를 하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건 가봅시다. 나 근데 그런데 안 가고 호텔 가고 씻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다른 건 다 안 봐도 이건 보셔야 된다고 가시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쭉 이동을 하는데 일단은 진짜로 딱 봐도 시골로 빠지더래요.
딱 봐도 한참 교회로 빠져가지고 한참 가더래요, 차로. 아, 언제까지 가냐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차피 액티비티를 하신다고 해서 도시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니까 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면서 일단은 지금은 스마트폰이 좋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카메라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능 자체가. 그래서 기억나시죠? 우리 손바닥만한 컴팩트한 디지털 카메라를 사람들이 들고 다녔어요. 액정 이렇게 있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찍으면서 갔더니 사원 같은 곳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일단 가이드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한 사원은 쉽게 얘기하면 앙코르와트 같은 거대한 막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작은 한 200평 규모 정도 되는 이렇게 생긴 게 사원이구나 싶을 정도로 뭔가 좀 허름하고 이런 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말한 기가 막힌 사원이냐고. 아, 맞다고. 여기 기가 막히다고. 들어가셔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빨 끝장난다고 여기. 일단은 들어가서 구경하고 빨리 가십시다. 배도 이제 슬슬 고파오고 하니까 가십시다. 내려가지고 쭉 본 거예요. 쭉 보는데 사실 볼 것도 거의 없더래요, 그냥. 아니, 여기서 뭘 보라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사원을 보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한국인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관리인으로 계시는데, 그분 만나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러십시다. 일단은 그럼 뭐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사원 옆쪽으로 살짝 한 30-40m 가니까는 약간은 신식 건물 하나가 있었고, 그 신식 건물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잠깐 앉아 있으니까 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승려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세미 정장, 그러니까 반팔 와이셔츠에 검정색 기지바지에 구두를 신으신 남성분이 한 분이 걸어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일어나갖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여기 사원이 진짜로 역사와 전통이 깊고 불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듣자고 여기 있을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종교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이드가 저기 한번 봐주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뭘 봐달라는 얘기인가 하니까는 그분이 딱 앉으시더니 안주머니에서 손바닥 노트 탁 펼치더니 일단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뭐 관광 코스다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이나 한번 해보셔요. 자, 이름이 어떻게 되셔요? 저 똘비요. 그러니까 똘비. 생년월일 시가 어떻게 되세요?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전봐요? 그러니까는 뭐 전보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용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그만하게 공양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드린다고. 그리고 솔직히 미래도 조금 점도 쳐드리고 그냥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근데 나 돈 없다고. 그러니까는 돈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생년월일 시 얘기하고 뭐 했는데 똘비도 그렇고 똘비랑 같이 간 그 영업사원 친구도 그렇고 정말 많이 맞추더래요. 일단은 과거를 맞추는 게 진짜 기깔났대요 진짜. 와, 이 사람 왜 여기 있지? 한국 가고 방울 들고 있으면 떼돈 벌 건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맞추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너는 조금 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보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가이드가 갑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형님이라 불렀대요 그때는. 형님들 죄송한데 잠깐 제가 먼저 나가서 차 기름만 좀 채워서 올 테니까 잠깐 말씀 나누고 계시라고. 그래서 갔다 오시라고. 얼마나 걸리냐고. 그러니까는 근처 주유소 왕복하면은 30분 안짝으로 도착한다고.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이제 가이드는 가고 그분하고 얘기를 딱 나누고 있는데 신기하게 정말 푹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나 모르고 이제 막 대화를 한참 나누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가이드가 돌아오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혹시 저희 가이드분 써봐라. 핸드폰이 어딨어요? 기억나시죠? 지금의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네이트 버튼만 눌러도 집 한 채씩 날아가던 시기인데 핸드폰은 그냥 인천공항에서 바로 그냥 전원 끄고 나갔잖아요 옛날에는. 예. 핸드폰도 캐리어 안에 있으니까 핸드폰도 없고 뭣도 없고 혹시 연락처 아시냐고. 그러니까 저 연락처 안다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더니 가더래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아유 선생님들 좀 일이 조금 꼬이셨네 글도래요. 그래서 왜요? 아 그 가이드분이 기름로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셨는데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다쳤대요? 얘기를 하니까 아 사람이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차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가이드분께서 일단은 여기서 오늘 하루 묵으시고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다른 차로 모시러 온다고 양해 말씀 좀 구한다고 차액분을 환불해드린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 좀 전해달라는데요. 그래갖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오갈 데도 없고 아 그나저나 우리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땀에 쩔어가지고 나 미치겠는데 그러니까는 아 옷이랑은 저희 쪽에서 조금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하면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가보니까 그냥 싱글 침대 2개만 딸랑딸랑 놔져있는 어떤 방 하나를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아 여기는 사실 투숙객이나 이런 걸 받는 곳은 아니고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주무시는 그런 공간인데 일단은 상황이 그러니 여기서 하루 머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고맙다. 근데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서 한쪽에서 밥 먹는 데서 밥도 먹고 씻으라는 데서 씻었고 옷도 한 벌씩 줬는데 우리 찜질방감 입는 옷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줘가지고 옷 입고 저녁에 누운 거예요. 둘이서 누워가지고 아 뭐 일정이 꼬여도 야 뭐 이거 산중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 동남아 특유의 그게 있대요. 산중은 아닌데 진짜로 허벌판도 아닌 이상한 좀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뭐하냐 진짜. 와 미치겠다. 그러니까는 아 뭐 어쩌겠냐 상황이 그렇다는데 일단은 자고 내일 즐겁게 놀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자 하고 이제 둘이 누워서 막 대화 놔두고 놀고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설레설레 걸어 나가 봤대요. 예. 근처에 혹시 뭐 문연대라도 뭐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돈은 조금 주머니에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가가지고 조금 뭐 살 거 사고 맥주라도 한 잔 먹을까 어쩔까 하면서 나갔는데 불빛도 별로 보이는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두리번 하다가 저 멀리 불빛이 이렇게 좀 여러 개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는 조금 번화가인가 보다. 사람이 좀 사는 데인가 보다. 저기 가서 뭐라도 사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걸어갔대요. 글로. 거리는 대략 본인들 기억에 한 400-500m 정도 떨어진 걸로 기억을 한대요. 예. 둘이 막 얘기하면서 이제 둘이 막 걸어가서 가까이 가봤더니 꽤나 규모가 큰 단층짜리 건물이었대요. 꽤나 큰. 와 여기는 뭐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데 창문들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알겠더래요. 불이 켜진 곳을 봤더니 병원이더래요. 병원. 링게를 꽂고 있는 사람도 조금 있었고 야 병원인가 보다. 병원에 술 팔리는 만무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좀 물어보자. 물어보고 나가보자 해서 둘이서 이제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물 규모가 생각보다 되게 컸는데 입구를 잘 못 찾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건물 주변을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찾다가 창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안에는 외국인도 있더래요. 오.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나 이렇게 딱 생긴 꼬라지 보면 알잖아요. 동남아 사람이 아니고 서양인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영업사원 친구가 다른 건 잘 못해도 혀가 잘 꼬부라지는 친구였대요. 영어를 잘했대요. 좀 물어보라고 네가. 그러니까는 창문을 이렇게 통통통 두들겼대요. 그러니까는 창문을 이렇게 열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영어로 둘이 막 대화를 좀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는 들리는 말이 없으니까 이러고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끄덕거리다 막 굴더니 일단 알았다 그러고 빠이빠이 그러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똘비 보고 뭐 일단 가자 가면서 얘기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야 뭐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병원은 맞는데 우리 보고 여기 왜 왔냐고 묻더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는데 여행 왔다고 했지. 그랬더니 왜 여행을 여기로 왔냐고 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래저래 해가지고 조금 여기서 하룻밤을 묵게 됐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러시구나. 여기서 묵으시는구나. 어디에 그러면 묵으시는 병원에서 묵으시는 거냐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사원에서 묵는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 근처 뭐 없으니까 사원에 가서 빨리 자빠져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좀 놀고 싶은데 뭐 없냐고. 그러니까는 여기 놀 데도 없고 사원에 가가지고 빨리 그냥 주무시라. 놀 생각 하지 말고 자라. 그래가지고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치료받고 싶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는 볼 거 없고 빨리 니네 숙소 가서 잠이나 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뭐 알았다. 뭐 더 이상 얻을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쭉 걸어서 본인들 숙소 쪽으로 내려왔는데 본인들 방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리고 방 안에 가이드 말고 아까 전 봐줬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더래요. 방 안에. 저 사람이 우리 방에 있지? 이상하다? 뭐지? 하고 둘이서 이제 쭉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영업사원 친구가 아니 아무리 돈을 받네 안 받네 그래도 그러지 야 우리가 지금 머무를 방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불쾌하다. 저건 좀 아니지. 가서 이건 좀 물어보자. 그래서 막 갔대요. 가가지고 딱 방에 들어가니까 딱 쳐다보더니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위에 불 켜져 있는 곳 거기 갔다 왔다고 심심해갖고 뭐 문제되냐고. 그러니까는 여긴 사원이니까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 알았다고. 밤에 돌아다니는 건 안 되는데 그럼 남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거냐고. 내가 나간지 안 나간지 당신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당신이 문 열어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편히 잘 주무시나 이렇게 방들 원래 확인하고 다니는 작업을 하면서 깜빡하고 문 열어봤는데 안 계셔가지고 그걸 놀래서 한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화를 내고 안 내고 조금 이건 글죠. 아 진짜로 안 그래도 일정 꼬여서 기분 더러운데 일단은 우리 쉬려니까 나가주시라고. 그러니까 편히 쉬시라고 하면서 나갔대요. 그 사람이 침대에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뭔가 참 느낌이 참 더럽고 쎄하다. 이게 뭐냐. 저 사람은 마음대로 왜 넘어방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친구가 야 들어온들 어쩐들 여기서 쫓겨나 우리 갈 데도 없으니까 성질 그만 부리고 자빠가 자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자려고 불 끄고 누운 거예요. 누워가지고 딱 얘기를 했대요.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아까 그 금발머리 그 사람이 외국인이 예. 또 다른 얘기 뭐 한 건 없었어? 하니까는 글쎄 나도 솔직히 원어민은 아니니까 지금 나도 안 그래도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조금 종교적인 그런 얘기도 좀 했었어. 종교? 무슨 종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이걸 뭐라고 내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바꾼다고 자꾸 나한테 그랬거든. 바꾼다고? 예. 뭔 소린진 모르겠어. 뭘 바꾸는지는. 뭐 종교적인 건데 뭘 바꾼다고 하는 건데 나도 이거는 솔직히 잘 해석이 안 된다. 근데 너도 아까 그 여자 얼굴 표정 봤지?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먼 산 쳐다보고 있어서 잘 못 봤어. 그러니까는 그 여자 표정이 좀 되게 소름 돋았어. 나는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가 밑에 사원에서 왔다고 하니까 눈빛이 희번덕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나도 말하다 급히 자르고 너랑 내려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참 했대요. 예. 소곤소곤 한참 얘기를 하는데 방문 바깥으로 발소리가 걸어다니면 이제 사뿐사뿐 들리는데 발소리가 들리길래 얘기를 하다가 조금 얘기를 멈췄대요. 왜냐면 여기가 아무래도 사원이다 보니까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조용히 얘기를 멈추고 있으니까 찰커덕 하면서 방문을 살짝 열더래요. 그래갖고 둘 다 그냥 자는 척 하고 있었대요. 그냥 둘 다 눈 딱 감고 자는 척 하고 눈 감고 딱 있었는데 칙 하고 문이 잠겨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궁금한데 일단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친구는 모르겠고 똘비는 문 쪽하고 가까운 쪽에 침대였고 하필이면 본인이 돌아놓은 방향이 문 쪽을 향해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또 익 하면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는가 보다 하는데 익 소리가 나더니 사뿐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방으로. 예. 그래가지고 눈 감고 아니 사원인데 설마 지금 우리 거 짐 털어봤자 나올 것도 없고 솔직한 얘기해서 지금 디카랑 본인들 돈 조금 들어있는 복대랑 뭐 전대랑 이런 거 좀 있을 뿐이니까 뭐 세비 갈 건 없고 이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뿐 오더니 소리가 이제 또 안 들리는 거예요. 눈 떠서 확인하고 싶은데 미쳐버리겠다 진짜. 가만히 그냥 있었대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살짝 움직이면 옥기 스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옥기 스치는 소리가 자기 얼굴 바로 앞에서 나더래요. 얘 바로 앞에 서 있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눈을 뜨기가 뭔가 되게 좀 그랬대요. 그냥 자는 척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나가면은 되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또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반대로 돌아 누웠대요. 그냥 뒤척이는 척 하다 일어날까 해가지고 하고 반대로 돌아 이렇게 누웠대요. 그러니까는 사뿐 소리가 또 나더래요. 그러더니 또 소리가 싹 멈추는데 사뿐 소리가 자기 등 뒤로 해서 자기 발 밑으로 해서 자기 앞으로 해서 사뿐 소리가 멈춘 거예요. 뭐야, 내 얼굴 따라서 움직이나? 눈 떠서 그냥 당신 누구야?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슬며시 눈을 떴대요. 마치 자다가 뭔가 깬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서 딱 보는데 헉 한 거예요. 눈을 살짝 딱 뜨는데 자기 얼굴하고 진짜로 한 3cm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자기 얼굴을 보고 있더래요. 헉 하면서 이제 뒤로 막 하면서 이제 침대에서 좀 뒤쪽으로 이제 물러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 그러니까는 얼굴을 보니까는 그 무당 같은 그 양반이었대요. 당신 뭐야? 하니까는 그 사람이 안 주무셨네? 그러더래요. 야 일어나봐! 그러니까는 친구도 왜 하면서 일어나는 척 하더래요. 얘도 안 잤는데. 당신 뭐야? 뭔데 들어와가지고 깜짝아. 당신 뭐 때문에 들어왔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분 다 왜 이렇게 안 주무신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몇 시에 자건 우리 마음 아니오. 당신은 이 방 들어와서 내 얼굴 앞에서 그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는 자는지 좀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는지 당신이 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여기는 사원이니까요. 그러더래요. 아니 사원이면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우리 편히 쉬려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는 다들 잠자리가 바뀌고 해서 주무시기가 좀 힘드시나 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나 너무 놀래갖고 잠이고 나발이고 다 깼네. 그러니까는 잠시만요.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한 5분도 안 걸렸대요. 깔그닥 소리가 들리면서 뭘 들고 들어오더래요. 쟁반에다가 차를 2잔을 내왔더래요. 이게 마시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차라고 하니까 한 잔씩 드시고 푹 쉬시라고 탁 놓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감사히 먹겠다고, 그러니까 쉴라니까 나가주시라고. 그러니까는 드세요, 편히 쉬시고요 하면서 문 닫고 나가더래요. 친구랑 둘이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진짜 이거 뭐 미친 또라이 같은 저 정신병자 아니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니지. 잠들었으면 니랑 돈 이거 어디다 숨겨놓자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막 돈 숨기고 하다가 똘비가 그냥 차 한 잔 마시려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차를 후후 불어가지고 입을 대려고 하는데 친구가 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먹지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는 몰라 그냥 기분 더러워 먹지마, 아무것도 먹지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그래 뭐 수면제 탔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자. 우리 왜 재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이제 다시 던져놓고 돈이랑은 저쪽 밑에다 숨겨놨으니까 이제 발견 못할 거고 자자, 푹 잠이나 자자. 다시 불을 끄고 누워가지고 근데 똘비는 영 잠이 안 오더래요. 옆에서 이제 친구는 코를 드르렁 골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그 시대에 여행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침대에 누워서 하는 일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기. 디카로 찍은 걸 이렇게 넘기면서 사진을 막 보고 있었대요. 지울 건 좀 지우면서 사진을 막 넘기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그냥 어둡잖아요. 그리고 앞에 LCD가 켜져 있으니까 밝으니까 요거밖에 안 보이는데 사람이 5번째 그 오감이 뭔가 탁 감지를 하더래요. 그래서 껐대요. 디카를 끄고 조용히 창가 쪽으로 나갔대요. 네. 창문 밖을 이렇게 싹 보는데 어둡잖아요.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진기를 가져다가 탁 찍으면 플래시가 팡 터지잖아요. 그냥 바깥에다 사진을 탁 찍었는데 플래시가 팡 터지는데 바깥에 서갖고 보고 있더래요. 좀 떨어진 곳에서 본인 방을 팡 터트리고 번쩍할 때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야야야 일어나봐 하니까는 친구가 못 일어나더래요. 잔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뭐야 거기서 뭐해 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조용히 아무 말 않고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왜 안 주무시냐 좀 주무셔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 참,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잠잘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려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조용히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편히 쉬십시오 하면서 가더래요. 너무 느낌이 더러워가지고
친구를 깨웠대요. 야, 일어나봐. 딱 깨우니까 그때 제 친구가, 왜? 그러니까, 야, 방금 이래저래 해갖고 내가 플래시를 터트려봤는데, 미친놈이 바깥에서, 야, 우리 지켜보고 있더라, 야.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친구는 막 지금 졸려 죽겠는 거예요. 야, 나는 일단 오늘 잠 안 잘란다. 야, 이건 잠 못 자지. 무서워서 어떻게 자냐? 그러니까는 친구가, 야, 뭔 일 있겠어. 그냥 자. 야, 우리 돈도 없고, 털어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는 자. 너는 자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일단 있어야겠어. 그러니까 친구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자던 거 마저 자더래요. 똘비는 이제 앉아가지고,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일단은 내가 너무 좀 오바를 하나? 왜 이렇게 내가 신경이 날카롭지? 진짜 이상하네. 나가서 좀 걸을까? 어쩔까? 차라리 나가서 좀 걷자 싶더래요. 왜냐면 아까 그 무당 같은 양반도 바깥에 나가 있는데 그럼 나갈 수 있다는 소리니까 방문을 열고 나가서 좀 걸었대요. 바깥을 나가서 걸으니까 조금 괜찮더래요. 뭔가 뭐 이렇게 감금을 한다든가 뭐가 안 열린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좀 많이 오버를 해서 뭔가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쭉 걸어 다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고 불 켜진 방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불 켜진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건 뭐지? 하고 보는데 밴이 있더래요. 밴. 잠깐만, 저 차 색깔이랑 가까이 가서 봤는데 본인들이 오늘 타고 다니던 그 차더래요. 사고 나고 지금 조작부가 났어야 될 차인데 멀쩡하게 저 한쪽에 주차가 돼 있더래요. 똑같은 차인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차 안을 보는데 실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차 손잡이를 잡고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더래요. 열리네? 뭐 훔칠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문이 열리니까 차 안에 불이 들어오더래요. 본인 거 캐리어랑 다 있더래요. 짐들이. 짐들이 여기 다 있네? 차 고쳤나 그새? 여기 동남아는 그냥 뚝딱 고칠 수 있는 야매 기술이 있나? 와, 신기하다. 문 탁 닫고. 내일 우리 데리러 온다고 일찍 온다고 하더니 밤중에 와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도 자나 보구나. 가이드도. 그럼 어딘가에 가이드도 있겠네. 가이드는 자고 있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서벅서벅 걸어가서 담배 한 대 피려고 한쪽 가서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려고 하는데 어두우니까 시야가 보인단 말이에요. 실루엣들이. 그 친구가 자고 있는 방, 그러니까 본인 방에 서 있는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저건 뭐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루엣이 하나가 아니었대요. 좋게 실루엣으로 봤을 때 3명 이상이었대요. 숨을 죽이고 조금 이제 어둠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지고 한쪽 귀퉁이에다 몸을 좀 숨기고 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두우니까 뭐가 개뿔도 보이진 않는데 실루엣이 일단 한두 개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고 있는 방에 여러 명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뭐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한쪽에 조용히 앉더래요. 다시 마치 본인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본능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 방은 들어가지 마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어떻게 하지? 친구는 지금 저기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거고 방으로 들어가자니 뭐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나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갑자기 문득 되게 무서웠대요. 근데 친구를 어떻게 하지? 친구를 놓고 갈 순 없잖아요. 근다고 저 방을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짱돌을 하나 주워 들은 거예요. 짱돌을 그 방 유리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면은 창문이 와장창창 깨지면은 사람이면 그 소리 듣고 일어나겠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장창창 깨지고 친구한테 그냥 도망치자 소리 지르고 자기는 토끼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친구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그 이상은 본인도 못 하겠더래요. 저 건물엔 다시 못 들어가겠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짱돌을 주워 들어가지고 좀 가까이 걸어갔대요. 흙 지려밟는 소리가 엄청 이렇게 크게 들릴 거라고는 자기도 생각도 못 했대요. 천천히 최대한 가가지고 돌멩이를 집어 던진 거예요. 유리에다가. 유리가 딱 맞고 와장창창 깨질 줄 알았는데 창 하면서 유리는 깨지진 않고 소리만 겁나 크게 났대요. 그러면서 일단 모르겠고 야 일어나 도망쳐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냥 밑져야 본전이니까. 그러니까는 친구가 벌떡 일어난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얼씨구나 야 일단 도망쳐 하고 똘비가 바깥에서 외치니까 갑자기 그 앉아있던 실루엣들이 일어나더니 자기 친구를 막 잡는 게 보이더래요.
극도의 공포가 자기를 감쌌고 여기서 똘비가 짝대기라도 주워가지고 들어가고 친구를 구해야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은 못했대요. 뛰었대요 그냥.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 어떻게 뛰어야 될지 생각한 것도 없고 그냥 뛰어지더래요. 알아서. 일단은 두두두두두 막 뛴 거예요. 겁나게 막 뛰다가 일단은 어두워서 여기가 길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풀숲이 없는 거 보니까는 차들이 다니는 비포장길 같은데 막 뛴 거예요. 뛰다 보니까는 병원 쪽으로 뛰고 있던 거예요, 본인이. 아, 오케이. 이제 시간이 늦으니까 병원에 불이 다 꺼져 있구나. 아, 저 멀리 하나는 불빛 보이네. 방 하나는 켜져 있구나. 병원에 가서 SOS를 치자. 막 그쪽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숨 고르고 막 달려가고 하다가 저쪽에서도 혹시라도 사람들이 뛰어오면 소리가 들릴 거 아니냐고, 똘비한테. 근데 아무 소리도 들리는 건 없었대요. 고요했대요. 아니면 친구가 그 영업사원 하는 그 친구가 뭐 삐리삐리한 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막 저기서도 고함이 들리고 지금 뭐 와장창창 소리가 들리고 해야 되는데 또 조용하더래요. 중간에 서가지고 생각을 했대요. 잠깐만, 나 혼자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나? 잠깐만. 아이, 친구 멀쩡한가? 다시 가봐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저쪽으로는 못 가겠더래요. 왜? 그냥 머릿속에 그 친구를 실루엣들이 막 갑자기 일어나갖고 쥐어 잡는 그 실루엣이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니까 돌아가진 못하겠고 일단 병원 쪽에 가서 차라리 병원 쪽 사람을 데리고 가자. 아, 근데 말이 안 통할 건데 에라 모르고 일단은 가자, 병원 쪽으로. 병원 쪽으로 이제 터벅터벅 막 걸어갔대요. 왜 안 뛰었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뛰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조금 발소리를 죽여서 걸어갔대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친구가 소리를 지르나 안 지르나 좀 보려고. 막 가는데 문득 친구가 자기 전에 누워서 했던 말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희번떡했다는 그 눈, 종교적인 뭔가가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사원하고 여기하고 만약에 두 개가 분리된 곳이 아니고 뭔가 연관된 곳이라면 야, 이건 또 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 쪽으로 걸어가다가 병원 쪽으로는 들어가는 길이 포장된 길이 있었대요. 조용히 약간은 쉽게 표현하면 산길 비슷하게 들어가가지고 포장된 길로 해갖고 일단 길가로 나간 거예요, 똘비가. 나가서 일단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근데 저도 동남아 그렇게까지 깊은 곳은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로등이고 나발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대요. 어두운데 그래도 어두운 나름대로 달이 떠있고 하니까는 보이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쭉 계속 갔대요. 그냥 길이 있는 곳으로 계속 걸어가다가 혹시라도 뭐 라이트 불빛 보이면 어디 짱박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데 진짜 쫓아오는 것도 없었고 차 한 대 다니지도 않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숨어서 걸터 앉아가지고 숨을 좀 고르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야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근데 걸어가니까 느리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걷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쉬다가 잠깐 졸다가 깨니까 동이 좀 텄더래요. 그래서 동이 좀 터은 걸 보니까는 좀 마음이 안도가 되더래요. 그때서 이제 조금 멀리도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 저쪽 방향으로 걸어가면은 그래도 좀 마을같이 생긴 그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막 계속 걸어갔대요. 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폴리스 얘기를 했대요. 오. 폴리스 못 알아듣더래요, 영어를. 폴리스고 헬로우고 하이고 나발이고 진짜 못 알아듣더래요. 뭐 깜따이 그러면서 뭐라 하고 돌아가 버리겠다.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뭐 의사소통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단은 얼떨결에 지금 본인이 들고 온 디지털 카메라를 켜가지고 오면서 찍었던 사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적지 여기 사원에 도착하기 한 15-20분 전에 차로 15-20분 전에 찍었던 어떠한 건물같이 생긴 뭐가 있어갖고 그걸 보여줬대요. 이렇게 보여줬더니 뭐라 막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건물이 있었던 곳은 그래도 조금은 도시같이 생긴 곳이었다고 하니까 예. 여기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거기 가고 싶다는 식으로 우리가 세계 맞는 공통어는 바디랭귀지니까 결국은 막 진짜로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앰병을 떨었더니 한 명이 방향은 알려주더래요. 예. 저쪽 방향이라고. 근데 그쪽 방향을 봤더니 본인이 걸어온 방향이더래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손짓 발짓으로 진짜로 영혼을 실어서 막 대화를 시도를 했대요. 이렇게 생긴 도시를 근처에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엄년식으로 한참 얘기를 하니까는 그쪽에서 알아들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온 길 쪽으로 해서 또 그 길 따라서 쭉 가라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맙다. 왜냐면 다시 그쪽 방향 걸어갈 자신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쭉 그 길 따라서 걷는데 이제 해가 좀 떠오니까 오지게 덥더래요. 진짜 미치겠더래요. 어쩌겠어요. 가야지. 막 목은 너무 마르고 걸어서 이제 막 이제 가는데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는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뜨면 나는 여기서 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걸어가는데 조금 도시같이 생긴 곳이 보이더래요. 저기에 가면은 하다못해 경찰서가 됐건 뭐가 됐건 뭐라도 하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기로 막 갔대요. 갔더니 뭐가 경찰서인지 모르겠더래요. 진짜. 근데 도시같이 생긴 곳에 왔더니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똘비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폴리스, 헬프미 이런 건 할 줄 아니까 영어로 이제 막 얘기해가지고 그 나라 현지 경찰인 것 같은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한테 진짜 짤막한 영어와 손짓발짓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쪼우를 했던 그쪽 마을에서 뒤로 쭉 가다 보면은 병원이 하나 있다. 병원 옆에 사원 있고 내 친구가 지금 거기 있는데 모르겠다. 내가 지금 오해를 해서 온 걸 수도 있지만 가서 한 번만 확인을 좀만 해줘라.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린다. 내가 지금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께서 알았다고 울고 계속 대기를 탔대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이분들이 확인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을 생각하잖아요. 무전을 삐릭 쳐갖고 어디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경찰차가 가갖고 뭐 이상 없는데요. 그러면 뭐 길어야 30분 아니면 1시간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6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도 회신이 없고 본인은 가만히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가봤대요. 계속 사무실에 계속 그냥 혼자 앉아 있다가 나가봤는데 다 퇴근하고 없더래요. 진짜 이 나라는 대박이구나 싶었대요. 진짜 거기서 그냥 본인을 사무실에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래도 옆에 물은 마실 수 있으니까 물 마시면서 공복으로 사무실에서 잤대요. 의자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다음날 동트니까 사람들이 또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말 하는 사람 좀 불러달라고 또 막 해가지고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얘기를 하니까는 여기가 대사관 그런 건 아니었대요. 그쪽으로 인계를 해주겠다. 대사관 쪽으로. 그리고 네가 알아보라고 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기다려라 그냥. 야 그거 알아보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는 원래 그렇다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가가지고 확인 요청을 하고 했는데 결국 확인은 했대요. 확인은 했는데 그 사원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 사원은 진짜 아무도 없었고 그 옆은 그냥 병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옆에 시설은 뭐 그런 거랑 관계가 없는 곳이다. 사원은 당신이 말한 뭐 그런 건 없었다. 말 그대로 거기는 한국으로 따지면은 오래된 폐사찰 이런 비슷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홀렸냐. 그 옆에 숙박시설이랑 다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 옆에 뭐 시설들이랑 우리도 봤는데 거기가 사람이 머물고 할 그럴 건 아니다. 거기가 뭔 숙박업소도 아니고 내 친구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는? 당신 거 짐이랑 어딨냐. 그래서 그 가이드 그 차에 다 있다고 내 거 캐리어에. 당신 여권이랑 다 어딨냐고. 아니 그 안에 있죠. 다 저녁에 복대 풀고 자니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그곳이 우범지역도 아니고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친구분은 글쎄요 잘 모르겠다. 한번은 우리가 찾아보겠다. 친구분 이름이 뭐냐, 들어온 비행기 항공편이 뭐냐 해서 막 물어봐갖고 얘기는 했고 거기서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욕하실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니까 들은 그대로니까요. 친구고 나발이고 그냥 비행기 타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대요. 한국으로. 제발. 어떻게 무릎 꿇고 막 빌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그냥요? 예, 귀국한 거예요. 안전하게. 일단 귀국해서 이제는 이제 조금 숨통 좀 트이면서 친구를 찾아봐 달라 해서 이제 막 여러 군데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진짜 귀신이 고칼 노루처럼 친구가 증발해 버렸더래요. 그냥 도저히 찾을 길도 없고. 근데 죄책감이 너무 밀려왔대요. 진짜. 내가 거기서 손에 짱돌을 들고 유리에 던질 게 아니고 짱돌을 들고 들어갔어야 됐나? 그 사람들 대가리라도 막 쿨이 치면서 내가 친구를 구해왔어야 됐나? 아니야. 가슴에 손을 얹고 그때로 돌아가도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진짜. 와, 내 친구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시간이 반년이 넘게 흐른 거예요. 예. 반년이 넘게 흘러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잊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지인이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 영업사원 나 봤다고. 뭐? 봤다고? 뭐야? 어디서? 그러니까는 어디 번화가에서 봤다고. 진짜? 그래가지고 그쪽 자동차 판매하는 데다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 걔 왔냐고. 그러니까 아, 여긴 출근 안 했다고. 말없이 어찌됐건 그렇게 잠수 아닌 잠수가 돼버리니까 어차피 코드는 빠졌고 여긴 퇴사 처리가 된 상태인데 여기 다시 안 왔다. 예. 나 여기 대표님 좀 만나야겠다. 대표님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이 친구 입사할 때 낸 서류 나 주소만 좀 알려주라고. 대표님도 아시지 않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근데 이 친구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나 좀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표가 얘기를 듣더니 원래는 주면 안 되는데 주소는 알려줬대요. 그래, 상황이 그러니 그러면 가서 그럼 확인만 해봐라. 그래서 주소 받아가지고 불이 나게 갔대요. 막 가가지고 초인종을 막 눌렀대요. 초인종을 막 누르니까 그 안에서 친구가 나오더랍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돌아왔어?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친구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나 몇 달 전에 들어왔어. 글도래요. 몇 달 전에 들어왔다고?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 회신이 안 왔지? 너 찾으면 바로 연락 달라고 그렇게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얘기했어.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당사자인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연락 안 한다고 하더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냥 뭐 별일 아닌데 왜? 글도래요. 야, 너 괜찮냐?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러니까는 너 진짜 오버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가서 일 봐. 글도래요. 야, 이거 괜찮은 문제는 아니잖아. 너 몇 달 전에 들어온 건 그래도 몇 달 동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아니다고 그냥 가고 그냥 찾아오지 말라고.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섭섭해서 그래? 그 상황에서 내가 너 못 구해서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뭔 일이 있었겠는데 뭘 구하고 말고야.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니랑 나랑 원래 그렇게 친하게 막 붙어 다녔던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고. 글도래요. 몇 번을 더 묻고 막 그랬는데 뭐 크게 대답해 주는 건 없고 그냥 문 닫더래요. 그 이후로 이제 몇 번 더 막 접선을 한 거예요. 예. 접선을 하니까 이 영업사원 친구가 거기서 대략 2달 반 동안 겪었던 일을 결국은 듣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와! 동네 꼬마님이. 이게 왜 나중에 얘기를 한다고 한 거냐면요. 예. 저도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지금 요 뒷얘기를 듣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지금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완결된 끝이 있는 얘기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는 전달해 주신 분 자체가 지금 아마 귀종님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저도 느꼈거든요. 예. 진짜 와, 거기서 이제 일이 있었던 거야 하는데 스톱. 근데 이제 동네 꼬마님의 말투로 봤을 때는 아니 진짜 큰일이 아닌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식이었잖아요. 보니까. 네, 저도 그렇게 듣기도 했고 그렇게 듣기도 했지만 조금 더 극적으로 제가 표현한 것도 있죠. 네. 야, 참 도대체 왜? 그러니까 굳이 연락을 왔는데도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친구분이 뭐 놓고 도망가는 상황이 된 거긴 하겠지만, 야, 이거 동네 꼬마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음으로 넘긴 거는 최초인 것 같아요. 거의. 네, 그쵸. 야, 이럴 분이 아닌데 이게 뭔가 있긴 있나 보네, 확실히. 제가 살짝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요 앞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였으면 뒤쪽은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듣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확실히.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또 민심 자체가 지금 코딱지를 원해요. 코딱지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원하시긴 하네. 그러니까 그 들은 거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많은 스포가 아닐 것 같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다 들은 상황이 아니어서 이걸 말씀드리면 나중에 제가 얘기를 다 듣고 말씀을 드릴 때 완전히 와전된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을까봐. 그럼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가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는 수긍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주술적인 일을 좀 겪다 왔다고 들었어요. 코딱지. 주술은 코딱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 야, 살짝 샤먼 쪽 그런 느낌으로 가는구나. 예. 어허, 알겠습니다. 동네꼬마님, 오늘 동플릭스가 열린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또 역시나 동네꼬마였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건지, 왜 도대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했는지, 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나중에 꼭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